네, 그 쿼리 같은 경우는 209페이지에도 지금 그 나와 있듯이 원래 그 SQL문을 이용해서 정해진 언어로 작성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select, insert, update, delete 209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면은 그런 쿼리 SQL문, structured query language 그 언어의 대표적인 명령어들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런 명령어들이 보이고요. 쿼리는 뭐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오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select가 선택하는 거니까 조건에 맞게 선택해서 테이블에서 내용을 가져오는 개체고 또 데이터를 새롭게 추가한다든지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쿼리들이 있습니다. 뭐 크로스텍 쿼리도 있고 뭐 불일치 검색 쿼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검색 쿼리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래는 이런 언어를 써가지고 select 필드명, from table, where 조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SQL문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그 쿼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조작어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데이터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필기시험에서도 보면은 이런 거 나올 때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언어 대표적인 그 언어 세 가지가 정의어, 조작어, 제어 이런 언어 세 가지가 있는데 3대 언어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게 필기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SQL문은 조작어에 해당하는 데이터 조작할 때 사용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일일이 코딩을 해서 작성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막 다 적어서 이렇게 select 필드명, from table, where 조건 이렇게 적어서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쉽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옆에 210페이지에 나오는 쿼리 디자인, 쿼리 마법사. 그러니까 210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그림, 만들기 탭에서 쿼리 마법사, 쿼리 디자인 요런 걸로 쿼리를 만들면 나중에 실행을 딱 누르면 알아서 SQL문으로 이런 SQL 언어로 변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쿼리는 마법사로 만들든 뭐 디자인으로 만들든 시험에는 뭐 딱히 지정해 주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시는 걸로 편한 걸로 만들면 되는데 주로 디자인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쿼리 디자인으로는 이제 모든 쿼리들을 다 만들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막 조건도 주면서 뭐 정렬도 시키면서 이름도 바꿔가면서 만들 수 있고 마법사는 딱 맞게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마법사가 뭐 틀을 잡아주는 건 할 수 있는데 이제 마법사는 뭐 그 안에서 조건을 주거나 뭐 정렬을 시키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마법사로 내가 일단 뭐 틀만 딱 잡아놓고 디자인으로 수정하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써도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마법사를 쓰든 뭐 디자인을 쓰든 그거는 여러분 선택 사항이고 근데 보통은 이제 디자인을 많이 쓸 겁니다. 좀 특별한 쿼리들 나중에 하겠지만 크로스텍 쿼리라든지 불일치 검색 쿼리 이런 거 오늘 만들어 볼 일이 있을 건데 이런 거 만들 때는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그런 것들이 또 따로 있어서 그런 걸로 시작을 해보면 또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210페이지 밑에 이 요약 단추 요것도 자주 쓰이는데 그룹별로 묶어서 특정 필드의 합계나 평균, 개수 등으로 요약할 경우 이 요약 단추를 눌러가지고 요약행을 표시해서 쿼리의 디자인 창에서 요약 단추가 있거든요. 오늘 써볼 일이 많이 있을 건데 요약 단추 누르면 막 묶는 방법 해가지고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마지막에 합계를 구한다든지 평균을 구한다든지 개수를 구한다든지 요약을 한다는 거는 계산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그렇게 계산을 시키려고 요약 단추를 눌러서 묶어서 계산을 하는 그런 일이 또 자주 있습니다. 뒤에 211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냥 뭐 쿼리의 종류 그리고 뭐 자주 출제되었던 뭐 그런 출제 경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211페이지부터 뭐 213페이지는 그런 설명들이 나오니까 넘어가고 우리 문제를 직접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216페이지로 오셔야 되겠네요. 216페이지 와보시고
데이터베이스 5강 연습 31번을 열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파일 열어볼게요. 우리 교재 연습 문제 파일에 액세스 연습에 데이터베이스 5강에 있습니다. 연습 31번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에 주문일자, 주문처, 주문수량 필드를 이용하고 쿼리명을 도서 주문 내역으로 해서 새로운 쿼리 만들라고 아주 뭐 단순한 그런 선택 쿼리인데 만들기 탭에서 쿼리 디자인으로 해보겠습니다. 마법사를 쓰든 디자인 쓰든 여러분 마음인데 디자인을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해볼게요. 필요한 테이블이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이 필요하죠. 네,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놓고 그 다음에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필요한 필드를 또 넣어주세요. 주문일자 더블 클릭, 또 주문처 더블 클릭, 또 주문수량 더블 클릭, 각각 더블 클릭해서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뭐 넣고 혹시 잘못 내가 뭐 판매 단가 이런 거 실수로 잘못 넣었다 그러면은 그런 필드는 잘못 넣은 필드는 여기 필드 선택기를 딱 찍어서 딜리트로 뭐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잘못 넣은 필드는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거나 뭐 순서가 안 맞으면 이렇게 옮기거나 필드 선택기를 딱 눌러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으면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쿼리는 실행 단추 누르면 실행이 돼서 가상의 테이블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리게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다운되는 또 사람들이 있나요? 네. 그 다운되는 분들은 이제 원래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 정상인데 이게 뭔가 좀 다른 프로그램하고 충돌나서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이 걸리는 사람은 다음에는 이제 원래는 실행을 하면 되는 거지만 실행을 하지는 말고 다음에는 그냥 저장하고 닫고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또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리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쿼리는 이렇게 실행해서 원래 맞게 나오면 가상의 테이블로 선택 쿼리의 역할이 이제 가상의 테이블로 이렇게 보여주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가상의 테이블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맞게 딱 열리면 저장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쿼리의 그 이름이 그 도서 주문 내역으로 지정하여 뭐 그 새로운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실행이 돼서 맞게 나왔다면은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제목 위에서 마우스 클릭 저장 또는 이 저장하기 단추 이거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쿼리의 이름은 도서 주문 내역으로 할게요. 네, 지금 이 216페이지 하고 있고요. 216페이지의 이 연습 31번 문제는 끝났지만 제가 여기서 조건을 좀 한번 줘보고 싶어요. 너무 단순하게 끝나서 저는요 이 만들어진 쿼리를 다시 디자인으로 보세요. 디자인으로 보시고 거기에 조건을 주는 곳에다가요 쿼리는 이제 조건을 주거나 정렬을 시키거나 이런 곳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조건을 주고 싶은데 어떤 조건을 줄 거냐면은 주문 수량이 100개 이상이고 크거나 같니 100. 그리고 아까 날짜가 보니까 뭐 그 2000 이게 날짜가 보니까 주문 이거죠. 날짜가 2007년도 날짜인데 2007년 10월 달인 레코드만 찾고 싶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2007년 10월 달 이후 2007년 10월달 이후인 레코드만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줄 거냐면은 AND 조건으로 그러니까 주문 수량이 100개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문 일자가 2007년도 10월달 이후인 레코드만 보고 싶어서 같은 행에 나란히 크거나 같니 이후니 2007년 10월 1일 이렇게 해서 엔터 해보면은
날짜 앞뒤로는 샵이 붙어야 됩니다. 샵 안 붙으면 날짜로 인식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샵을 붙여야 돼요. 어저께 뭐 제가 조회 기능 구현할 때도 날짜는 샵이 들어간다 뭐 이런 말도 했었죠. 텍스트가 작은 따옴표 붙고 뭐 날짜는 작은 따옴표 위치에 샵을 넣는다 뭐 이런 말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액세스는 날짜는 샵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행에 나란히 적으면요 엔드 조건 쿼리는 서로 다른 행에 엇갈리게 만약에 이렇게 다른 행에 적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오화 조건. 이렇게 적으면 오화 조건.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같은 행에 적을 때 엔드 조건, 서로 다른 행에 적을 때 오화 조건인 거는 엑셀에서 고급 필터 할 때 들어봤죠? 네. 고급 필터하고 조건 적는 방식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실행을 하면 되는 거지만 아까처럼 다운됐던 사람들은 실행했을 때 다운되는 사람들은 저장하고 닫고 그냥 저장하고 닫았다가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아마 다운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더블 클릭해서 열어도 실행한 결과처럼 데이터 시트 보기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 주문 수량이 100개 이상이고 이렇게 날짜가 2007년 10월달 이후인 이런 게 나옵니까? 저처럼? 네. 닫을게요. 계속해서 그 밑에 연습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5강 마지막 강 데이터베이스 5강의 연습 32번을 열어보시고요. 이번에는 도서 주문 현황 쿼리를 변경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도서 주문 현황 쿼리를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디자인으로. 왜냐면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디자인 열었는데 이 쿼리는 보니까요. 두 개의 테이블을 섞어서 보여주고 있는 쿼리인 것 같아요. 쿼리의 이제 선택 쿼리의 주 역할은 테이블 두 개를 합치거나 아니면 조건에 맞게 아까처럼 조건에 맞게 보여주는 그런 개체인데 얘가 보니까 도서 코드 테이블 쪽에서 도서명과 출판사를 이렇게 넣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 판매 내역 쪽에서는 주문 수량을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행 단추를 만약에 지금 실행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행 단추를 누르게 되면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딱 그 해당하는 도서별 주문 수량이 나오겠죠. 관계를 맺었다는 거는 연결된 것만 찾아온다는 거니까 그 해당하는 그 책들 도서명에 관련된 주문 수량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게 만약에 저장하고 닫고 이렇게 실행을 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면은 정말 그 도서별 주문 수량이 잘 나오네요. 이렇게요. 네, 잘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도서명 필드를 사용하여 그룹화하고 주문 수량의 합계를 표시하도록 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도서끼리 멀티미디어 웹 디자인이면 멀티미디어 웹 디자인 뭐 PHP면 PHP 이렇게 같은 도서들끼리 묶어서 주문 수량의 합계를 구하겠어.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웹 디자인은 150건 뭐 PHP 같은 경우는 80건 그렇게 합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거를 아까 제가 요약 아까 요약 단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걸 요약 쿼리로 이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합계 평균 구하는 거. 그럼 디자인으로 보세요. 디자인으로 보시고 요약 단추가 있죠. 쿼리의 디자인 장에서 이렇게 요약 단추가 있는데 얘를 껐다 켰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요약을 껐다 켰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묶는 방법 해가지고 나옵니까? 묶는 방법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같은 것들끼리 묶어 놓겠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요약행 딱 표시해서 같은 것들끼리 그냥 다 묶어 놓고 끝내면은 전부 다 묶는 방법 이렇게 나온 채로 그대로 제가 저장하고 만약에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도서명이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뭐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되면서 묶이고 그 안에서 출판사도 같은 것들끼리 PC북 뭐 같은 것들끼리 정렬돼가면서 묶이고 주문 수량도 똑같은 거 있으면 그냥 40개 뭐 똑같은 거 있으면 다 묶어서 정렬하고 뭐 이렇게 그냥 같은 것들끼리 묶이면서 다 끝내면은 요약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요약을 하는 목적은 보통 이 마지막 필드를 계산시키기 위해서 앞에 같은 그룹별로 묶어서 경제 일반론
뭐 PC부 같은 출판사끼리 묶어서 주문 수량은 합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려고 요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요약을 표시를 할 때는 마지막 필드는 보통 계산이 들어갑니다.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걸로 계산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합계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명별로 그룹화해서 주문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합계로 요약을 하시고 됐으면은 이제 저장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다운됐던 사람들은 실행 바로 누르지 말고 저장하고 닫고 도서 주문 현황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제는 경제일반론 책에 주문 수량의 합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180건. 열너비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맞춰보면은 열너비도 잘 맞출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요약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그 밑에 연습 33번 문제는 뭐 쉬운 아까 연습 31번처럼 그냥 쿼리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필요한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만 딱 넣고 뭐 정렬시켜가지고 실행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연습 31번처럼 뭐 푸시면 되고요. 연습 34번 해볼까요? 연습 34번을 열어보세요. 연습 34번은 쿼리 마법사를 사용해서 판매 내역 총괄 쿼리를 이용하여 쿼리를 작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들기 탭에서요 쿼리 마법사로 하라는데요. 마법사를 불러볼게요. 시험에는 근데 뭐 마법사를 쓰라든지 디자인을 쓰라든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디자인을 많이 쓰지만은 일단 마법사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마법사 해가지고 종류가 4가지가 있죠. 마법사가. 근데 이렇게 어떤 필드들만 골라서 가져오는 뭐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일반 선택 쿼리거든요. 선택 쿼리. 선택 쿼리를 만들 때는 단순 쿼리 마법사로 만드시면 됩니다. 쿼리 마법사, 단순 쿼리 마법사. 밑에 있는 크로스텍 쿼리 좀 이따 써볼 거겠지만 뭐 크로스텍 쿼리나 중복 데이터 검색, 불일치 검색 이런 애들은 좀 특별한 일을 하는 쿼리들이거든요. 일반 쿼리가 아니에요. 좀 특수 쿼리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만드는 쿼리가 선택 쿼리인데 선택 쿼리는 그냥 단순 쿼리 마법사로 하시면 돼요. 네. 확인. 필요한 테이블이요. 레코드 원본이 판매 내역 총괄 쿼리를 이용하여 쿼리 작성합니다 했으니까 판매 내역 총괄 쿼리 선택하고 필요한 필드를 각각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세요. 도서명, 주문처, 주문 수량, 판매금 순서는 맞아야 됩니다. 됐으면 다음 요약을 하라는 말이 있죠. 마법사에서도요 숫자로 되어 있는 필드는 요약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요약 상세는 그냥 내용 그대로 표시하는 거고 요약으로 해서 요약 옵션 눌러가지고 판매금 합계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판매금 합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판매금 합계를 체크하고 확인할게요. 다음 마지막에 쿼리의 제목은 판매 집계.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디자인 보기를 사용해서 판매금 합계가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마칠 때 물론 이제 그냥 정보 보기로 마치면은 이게 마침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리잖아요. 그죠? 바로 마치시면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리는데 요구사항이 판매금 합계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으로 보세요. 디자인으로 보시고 여기서 판매금 합계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쿼리는 이렇게 정렬을 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름차순 정렬로 이렇게 정렬 조건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 바로 실행하면 오류가 뜰 거니까 또 오류 뜨는 사람들은 저장하고 닫고 더블 클릭해서 판매 집계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잘 나오는지. 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그 밑에 문제 해볼게요.
이번에는 연습 35번으로 갑니다. 연습 35번 문제는 또 크로스체 쿼리 마법사를 사용하고 판매 내역 총괄 쿼리를 이용하여 쿼리를 작성합니다 라고 있는데요. 얘는 크로스체 쿼리, 좀 특별한 쿼리고 엑셀로 치면은 피벗 테이블하고 유사한 쿼리입니다. 우리 피벗 테이블 엑셀에서 그 배웠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맨날 나오는 거니까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꼭 알아야죠. 행머리글에 뭐 넣고 열머리글에 뭐 집어넣고 값에는 뭐의 합계, 평균, 뭐 개수 그런 걸로 계산을 하는 그런 그 피벗 테이블이 있었듯이 크로스체 쿼리도 행머리글, 열머리글 교차하는 곳에 특정 필드 값을 요약 계산해서 보여주는 쿼리입니다. 그런 크로스체 쿼리를 만드는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마법사를 써라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시험에서는 보통 크로스체 쿼리는요, 크로스체 쿼리 마법사가 따로 있어서 만들기 탭에서 쿼리 마법사로 하면 편해요. 딱 맞게는 안 만들어지더라도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디자인을 조금 수정하면 되거든요, 시험에서도. 그래서 마법사로 할 수 있으면 마법사로 해보는 게 좀 편할 때가 있어요. 크로스체 쿼리는 만들기 쿼리 마법사, 크로스체 쿼리 마법사를 불러볼게요. 엑셀의 피벗 테이블처럼 만들어지는 좀 특별한 쿼리입니다. 일반 선택 쿼리가 아니고 크로스체 쿼리 마법사를 선택해서 확인. 그러면 이제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로 크로스체 쿼리 만들 거냐, 레코드 원본이 뭐냐. 레코드 원본은 판매 내역 총괄 쿼리를 이용하여 쿼리를 작성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쿼리고 판매 내역 총괄 쿼리 선택해서 다음. 또 어떤 필드 값을 행머리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했는데 행머리글은 뭘로 할까요? 주문처를 더블클릭. 엑셀에서도 우리가 피벗 테이블 할 때 막 끌어서 넣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죠? 엑셀의 피벗 테이블 그것처럼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문처를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넣으면 행머리글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다음. 또 어떤 필드를 열머리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열머리글은 도서명이죠. 이게 선택하면 이렇게 막 바뀌는 게 보이죠, 밑에. 네, 그러니까 이건 더블 클릭하면 넘긴 거고요. 더블 클릭하면 넘어간 거고, 그 선택을 이렇게 하면은 막 열머리글이 바뀌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도서명이 열머리글로 들어가는 거고. 다음. 그 다음에 열과 행이 교차하는 곳에 어떤 값을 계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계산 값은 뭐죠? 주문 수량의 합계. 그러면 주문 수량 필드에 합계가 있습니까? 네, 총계가 합계입니다. 뭐 다른 건 다 아실 거고, 이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표준 편차 구할 일은 많이 없지만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고, 베리에이션은 분산 값을 구하는 거고, 뭐 총계가 합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문 수량의 총계 합계로. 다음 마지막에 쿼리 이름은 주문처별 구입 현황. 해서 마침 해보면요, 주문처별 구입 현황으로 해서 이름 딱 주고 마침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경상대에서는 주문처가 경상대 경제일반론 도서 그 명의 경제일반론, 경상대 경제일반론 주문한 그 주문 수량의 합계가 50건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행머리글, 열머리글 교차하는 곳에 대원대에서 멀티미디어 책을 그 주문한 주문 수량의 합계가 130건. 이렇게 크로스 되는 곳에, 말 그대로 크로스 만나는 곳에 계산하는 쿼리입니다. 피벗 테이블하고 비슷하죠. 네. 그 다음 뒤에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이제 뒤에 21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연습 36번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연습 36번을 열었고 쿼리 마법사를 사용하고 주문처별 현황 쿼리를 이용하여 쿼리를 작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만들기 탭에서 쿼리 마법사로 해볼게요. 쿼리 마법사를 불렀고 얘는 뭐 그냥 원하는 필드만 선택해서 들고 오는 그런 선택 쿼리거든요. 아까 뭐 행머리글 뭐 열머리글 막 집어넣고 막 그런 크로스탭이나 뭐 불일치 뭐 검색하는 그런 거 특별한 쿼리 아니기 때문에 단순 쿼리 마법사로 하시면 되고요. 선택 쿼리는 다음 확인. 주문처별 현황 쿼리를 이용하여 쿼리를 작성합니다 했으니까 주문처별 현황 쿼리를 선택해서 필요한 필드를 각각 또 넣어주세요. 주문처, 주문수량, 판매금 각각 더블클릭 집어넣고 다음 뭐 아까처럼 요약을 해라 뭐 이런 말 없죠. 이거는 그냥 상세 내용 그대로 표시하는 상세. 다음 쿼리의 제목이 총 판매 현황 마침. 그러면 총 판매 현황 쿼리가 만들어졌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작성한 총 판매 현황 쿼리에서 판매금 필드 오른쪽에 총 판매금이라는 연산 필드를 작성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총 판매금이라는 그런 계산을 하는 필드를 만들 건데 총 판매금은 주문 수량과 판매금을 곱한 결과 표시한다네요. 통화 서식으로도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수량 곱하기 판매금 해가지고 총 판매금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디자인으로 보시고 쿼리에서는 이제 계산식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필드를 추가하는 거면 그냥 드래그해서 넣으면 되는데 뭐 계산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표시할 이름 땡땡 수식 이렇게 작성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쿼리에서 계산식은 표시할 이름 콜론 수식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표시할 이름이 뭐죠? 네, 총 판매금이라는 계산 필드를 작성합니다 했으니까 총 판매금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땡땡 콜론 찍고 뒤에 수식이 나옵니다. 이제 이름 끝났다, 이제 수식 나온다 하는 뜻으로 콜론 찍고 수식이 나오는데 열너비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넓게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행하면 다 알아서 맞춰주기 때문에 디자인에서는 뭐 너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넓게 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주문 수량 곱하기 판매금, 네, 그대로 적어요. 수식 주문 수량 필드 있고 판매금 필드 있으니까 오탈 넣지 않도록 해서 주문 수량 곱하기 판매금 적었고 엔터 해보면은 대괄호가 붙습니까? 대괄호 안 붙으면은 필드명으로 인식 안 된다 했습니다. 수식에서 하여튼 필드는 대괄호가 그렇게 붙어야 되고요. 네, 참고로 여러분이 대괄호를 안 붙이면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 필드명에 지금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잖아요. 주문 수량, 뭐 판매금 이런 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문 한 칸 띄우고 수량 뭐 그렇게 띄어쓰기가 된 필드명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필드명 앞뒤로 그러니까 대괄호를 안 붙이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이 포함된 필드명은 만약에 진짜 이게 주문 한 칸 띄우고 수량 이런 필드였다, 이 문제에서 필드의 이름에 공백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대괄호를 안 붙이고 그냥 써버리면 유효하지 않다 하면서 메시지 창이 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괄호를 치는 걸로, 수식에 사용되는 필드명 앞뒤로는 우리가 직접 대괄호를 앞뒤로 붙이는 걸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경우가 네,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서 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지금 통화 서식으로 설정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네, 네, 형식도 통화 형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주문 한 칸 띄우고 수량 이런 필드가 만약에 진짜 있다. 그러면 제가 대괄호 안 넣고 이렇게 해보면 있잖아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대괄호를 붙여줘야지만 공백이 포함된 필드명일수록 앞뒤로 대괄호를 직접 써야지만 그 수식으로 작성이 될 수 있고, 지금은 띄어쓰기 하면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만약에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저장하고 닫았다가 방금 우리가 만든 뭐였죠? 쿼리였죠, 참. 이 쿼리를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총 판매금이 잘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통화 형식으로 안 돼 있어요. 통화 형식으로 안 돼 있어서 여기에 원 표시가 붙는 그런 통화 형식으로 하고 싶대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속성 시트가 필요해요. 지금 디자인 보기에서도 쿼리도 속성 시트가 필요해요. 안 열려 있으면 이거 눌러야 돼요, 속성 시트를. 그러니까 각 필드들마다 뭐 형식을 줄 때 쿼리도 속성 시트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폼이나 보고서에는 속성 시트를 꼭 썼잖아요. 쿼리도 필요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부르고 속성 시트. 그리고 어디를 찍고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총 판매금 여기를 찍고 해야지 엉뚱한 필드에 찍고 막 형식을 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막 이 바깥쪽에 찍고 하면은 또 다른 말이 되거든요. 여기 바깥쪽에 찍으면은 이 쿼리문 전체에 대한 속성으로 가서 내가 이 쿼리를 이거 실행 단추를 실행할 때 뭐 상위 5개만 가져와 뭐 하면은 여기서 상위 값 5개로 바깥쪽에 찍고 하면은 뭐 이렇게 쿼리 실행할 때 쿼리문 전체에 대해서 뭐 상위 값 5개만 보겠어. 고유 값으로 해서 중복된 내용은 숨기고 뭐 하나만, 그러니까 고유 값을 예수로 하면 똑같은 레코드가 여러 개 있을 때 중복된 내용은 딱 한 개만 가져오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런 것도 쓸 때가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시험에서 그런 거 할 때는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찍고 하면 되지만 지금은 총 판매금 필드를 찍고 형식을 통화 형식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있죠? 원 표시 붙는 통화 형식. 그렇게 해서 됐으면은 이제 뭐 저장하고 원래는 뭐 실행을 하면 되지만 실행할 때 다운되는 사람은 저장하고 닫고 모든 액세스 개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방금 이 쿼리, 총 판매하는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연습 3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5강 연습 37번이고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자재명별, 연월별 구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크로스스텝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크로스스텝 쿼리 만들어 봤죠? 뭘로 만들었습니까? 네, 크로스스텝 쿼리 마법사로 했었죠. 여기에는 보면 보통 이렇게 시험에서도 자재명별, 연월별, 뭐 뭐뭐별 이런 말들이 따라 붙거든요. 크로스스텝 쿼리는 진짜로 문제에서. 그러면은 요런 말들이 다 행머리글, 열머리글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뭐 계산하는 쪽은 값이고 합계, 평균 이런 걸로 계산하는 거는 값이 되고. 그래서 뭐뭐별, 뭐 합계, 뭐뭐별, 평균 그런 애들은 주로 크로스스텝 쿼리고요. 크로스스텝 쿼리 뭐 행머리글에 뭐 넣어라 이런 말 없죠, 그죠? 여기에 그림만 보면서 원래 다 맞춰야 되는 건데, 근데 뭐 이런 걸 봐도 행머리, 열머리 그런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럼 해볼게요. 네. 아까 전처럼 쿼리 마법사 만들기, 쿼리 마법사, 크로스스텝 쿼리 마법사 불러보시고요. 확인. 레코드 원본이 뭐죠? 구매 쿼리네요. 구매 쿼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쿼리, 구매 쿼리. 다음 어떤 필드를 행머리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했는데 행머리글은 뭐죠? 자재명 더블클릭. 다음 그림을 봐도 알 수 있고요. 네, 자재명이 행머리글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 다음에 열머리글은 뭘 넣을까요? 연월이니까 이렇게 연월이 나오는 이거는 뭐겠습니까? 네, 구매일자. 날짜. 네, 날짜니까 구매일자. 네, 뭐 이름이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날짜 될 만한 거 구매일자밖에 없죠. 다음. 근데 날짜를 선택해서 열머리글로 해서 다음 넘겼더니 저처럼 이렇게 그룹할 간격을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이게 뜨나요? 네.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서도 날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해서 월 단위로 그룹핑하고 이런 거 해봤죠. 엑셀의 피벗 테이블도 이게 똑같거든요, 얘가. 그래서 정말 날짜를 월 단위로 그룹핑할 수도 있고 연 단위로 그룹핑할 수도 있고 막 이런데요. 딱 맞는 게 있습니까? 연, 월이 같이 나오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예시를 봐도 이게 안 맞잖아요. 1월, 2월, 3월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는 2005년 2월, 2005년 3월 이렇게 나오는데 안 맞죠? 그러니까 연월을 같이 잡을 수도 없고요. 네. 컨트롤 키 눌러서 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마법사로 맞추기 힘들다 했죠. 시험에 요구하는 대로.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으로.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바꿀 거니까 날짜로 해놓을게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서는 지금 딱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기본 날짜로 해놓고 나중에 디자인으로 맞춰야 돼요. 다음. 그 다음에 열과 행이 교차하는 곳에 어떤 값을 계산하시겠습니까? 했는데 계산 값은 뭐죠? 수량의 총계. 네. 수량의 총계고 여기 보면은 합계 행 포함 이것도 체크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행 전체 합계 요거. 그러니까 지금 한 행 전체 합계를 여기 딱 구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 합계 포함이 체크돼 있으면은 얘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행 전체, 그러니까 행 합계 포함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 전체의 토탈 합계, 행 전체의 토탈 합계 이런 거를 지금 구해놓은 이 행 합계 요거를 포함할 거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체크돼 있죠. 네. 그대로 다음 마지막에 쿼리의 이름이 합계 쿼리로 하시오 했네요. 합계 쿼리입니다. 마침. 그러면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죠? 그림하고 안 맞죠? 그림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그림하고 안 맞는 게 날짜가 안 맞았죠. 이 날짜. 그래서 얘를 디자인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으로 보세요. 디자인으로 보시고 아까 제가 선택 쿼리가 일반적인 대부분의 쿼리라고 했는데요. 쿼리의 유형이 선택으로 안 돼 있고 크로스 탭으로 잡혀 있죠. 디자인으로 오니까 네, 이렇게 선택했다가 크로스 탭 했다가 이렇게 바꿨다 해보세요. 그럼 아시겠지만 선택은 크로스 탭이라는 행이 없어요. 근데 크로스 탭으로 딱 바꾸는 순간 크로스 탭이라는 행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마법사 말고 디자인으로 여러분이 만드실 때도 요거를 딱 바꿔서 만드시면 돼요. 네. 크로스 탭으로 바꿔서 뭐 자재명을 넣고 너는 행머리글이야 뭐 이렇게 막 지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나중에 해보겠지만 아무튼 디자인으로 오면은 이제 여기 크로스 탭에서 행머리글, 열머리글 이런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게 지금 열머리글이죠. 열머리글이 안 맞았죠. 너비는 넓혀 보시고요. 잘 안 보이니까 열너비를 좀 맞춰 보시고요. 여기서 포맷 함수를 쓰고 있네요. 이제 포맷 함수 뭐 하는 함수인지 아시죠? 엑셀로 치면은 뭐하고 똑같은 함수죠? 엑셀에서는 텍스트 함수하고 똑같은 함수였죠. 표시할 값을 뒤에 쌍따옴표 안에 적어주는 표시 형식대로 바꿔주는 함수. 네, 그러니까 이 포맷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표시할 값을 뒤에 쌍따옴표 안에 적어주는 표시 형식대로 맞춰주는 함수니까 구매일자 필드 값을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표시를 하면 그림하고 안 맞겠죠.
간단한 날짜는 뭐 YYY 뭐 다시 MM 다시 DD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면 그림하고 맞을까요? 간단한 날짜가 아니라 어떻게? 그림하고 맞추려면 YYYY년 그 다음에 어떻게? 뒤에는 MM 하면 됩니까? 네, M월 해야겠죠. 왜 MM 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02월이 아니잖아요. 2005년 그냥 2월이지. 02월 이렇게 나왔으면 MM월이겠지만 0이 안 붙잖아요. 그래서 YYYY년 M월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필요한 원 표시나 이런 거는 자동으로 붙는 거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바꿨으면은 네, 실행을 이제 해볼게요. 네, 다운되는 사람은 저장하고 닫았다가 모든 액세스 개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시고 방금 우리 그 합계 쿼리였죠. 합계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옵니까? 저처럼. 네, 디자인으로 하여튼 가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 형식을 바꿨는데요. 네, YYYY년 M월로 바꿨는데요. 원 표시나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동으로 붙는 거니까. 뒤에 나오는 문자를 문자 그대로 출력한다는 뜻이라 했죠. 그 밑에 문제 2번도 해볼게요. 현재 합계 쿼리는 닫고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문제 2번은 또 다른 쿼리를 작성하는 건데요. 거래처 테이블, 구매 내역 테이블, 자재 테이블을 이용하여 구매 거래처별 자재의 평균 수량을 조회하라고 했고요. 뒤에 그림이 나오죠. 항상 결과 그림이 있습니다. 쿼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만들기 탭에서 이거 선택 쿼리거든요. 그냥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오는.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할게요. 필요한 테이블이요. 거래처 더블 클릭, 또 구매 내역 더블 클릭, 또 자재 더블 클릭 3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거래처, 구매 내역, 자재 각각 더블 클릭해서 넣었으면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그림을 보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필드를 넣을까요? 거래처명. 거래처명을 거래처 테이블에서 넣어주세요. 거래처명 넣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자재 테이블 쪽에 있네요. 자재명을 또 드래그해서 넣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죠? 평균 수량이니까 수량 필드 필요하겠죠? 네, 수량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넣고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일단 그 실행할 때 다운되는 분은 저장을 먼저 할까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저장해서 평균 쿼리라고. 다운 안 되는 분은 바로 실행하면 되는데 다운되는 분은 지금 평균 쿼리라고 일단 저장하고 닫았다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걸로 하세요. 그러면은 그림하고 똑같이 안 나오죠? 그림에는 뭐 평균 수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수량이고 문제에서 그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구매 거래처별 자재의 평균 수량을 계산하라고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같은 거래처들이 있잖아요. 같은 뭐 삼성, 같은 대우, 같은 뭐 거래처들끼리 이렇게 쫙 묶어서 그리고 또 자재명도 보니까 같은 자재들이 있죠. 소니 뭐뭐, 소니 뭐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거래처별, 같은 자재별로 묶어서 그 똑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수량의 평균이 얼마일까? 삼성의 소니 자재 평균 수량 평균, 뭐 대우의 이더넷의 뭐 수량의 평균 이런 거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요약. 아까 그 같은 책들끼리 뭐 경제 일반론 책끼리 묶어서 합계, 뭐 도서 하여튼 같은 뭐 멀티미디어 책들의 합계 이런 거 구했듯이 같은 거래처 자재들끼리 묶어서 수량의 평균 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디자인으로 보시고 요약을 표시하세요. 요약행을 띄우고 근데 이 요약을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묶는 방법을 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실행 단추 눌러서 실행하면 이렇게 그냥 같은 것들끼리 묶이면서 가나다라 순으로 거래처 대우 안에서 또 같은 뭐 자재들끼리 A, B, C, D 순으로 이렇게 묶이면서 같은 대우의 CMTS에서 수량도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정렬되면서 묶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은 거래처별로 같은 자재별로 묶어서 여기에 평균을 구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 수량 필드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요약을 하실 때는 마지막 필드가 보통 합계, 평균 같은 함수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평균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림하고 똑같이 나오는지도 꼭 실행해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평균으로 한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한번 닫았다가 그 더블 클릭 열어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있잖아요. 그림하고 안 맞죠? 네. 그림에는 이렇게 막 소수점 자리가 막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옆에 그림에는 정수로 나오죠? 네, 문제에서도 정수로 표시하시오, 평균 수량은 정수로 표시하시오 이런 말이 있고요. 이 이름도 안 맞죠? 수량의 평균이 아니라 캡션 그 레이블도 평균 수량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바꾸고 정수로 표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림하고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디자인으로 보세요. 일단 이런 그 표시할 이름 캡션 바꾸는 거는 쉬운데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캡션은 여기 앞에 땡땡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통 캡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디자인으로 계속 보고 계셨던 분은 이렇게 수량이라고 돼 있었을 건데 우리가 넣은 이 수량 필드는 이 필드명을 바꾸면은 얘를 못 가져오는 거니까 얘를 그대로 들고 온 건데 이 필드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앞에 땡땡 붙여가지고 예, 평균 수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앞에 땡땡 붙어 있는 게 아까 표시할 이름 콜론 수식 했던 거 있잖아요. 표시할 이름 땡땡 수식 했잖아요. 그것처럼 캡션이에요. 캡션. 네. 필드명 대신에 다른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할 이름을 땡땡 붙여가지고 캡션을 달아주시면 돼요. 앞에다가. 네. 그렇게 해서 정수로 이제 표시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캡션은 이렇게 바뀔 거고 이름은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름은 이제 잘 바뀌거든요. 근데 정수로 표시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정수로 표시하는 것은 형식 속성에서 아까 통화 형식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정수 형식은 없죠. 형식에서. 정수가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정수는 없어요. 근데 소수 자릿수를 속성 시트에서 이제 이용할 건데 물론 얘를 찍어 놓고 하셔야죠. 이 평균 수량을 찍어 놓고 소수 자릿수 얼마로 할까요? 0으로. 네. 근데 이거 0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0으로 했잖아요. 방금 0으로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있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안 되네요. 네. 왜 안 되냐? 정수로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소수 자릿수도 이렇게 0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 소수 자릿수를 쓰려면 형식을 소수 자릿수를 쓸 수 있는 형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 소수 자릿수를 쓸 수 있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뭐 유로나 고정, 표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소수 자릿수를 쓸 수 있는 형식이. 근데 유로는 당연히 유로 기호 붙는 거니까 뭐 필요 없고 표준과 고정의 차이가 뭐인 것 같습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 네. 천 단위 구분기호를 꼭 표시할 거면 표준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이 굳이 없다면 고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고정으로 해서 쓰면은 소수 자릿수를 내가 지정한 대로 고정시켜서 쓸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게 정수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됐으면 뭐 실행 단추로 실행하든가 저장하고 닫아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가지고 보시면 잘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연습 38번을 해보겠습니다. 218페이지. 액세스
연습의 데이터베이스 5강 연습 38번을 열어보시고요. 마지막 연습 문제네요. 부서별, 근무년수별 인원수를 나타내는 크로스체크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듯이 마법사로 만들게요. 만들기 탭에 쿼리 마법사, 크로스체크 쿼리 마법사를 불러보시고요. 네, 선택해서 확인하고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로 크로스체크 쿼리 만들 거냐, Q- 부서별 근무년수 쿼리를 이용하시오 했네요. 쿼리고 Q- 부서별 근무년수 쿼리를 선택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다음 행머리 글은 뭐죠? 부서 이름이죠. 부서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행머리 글로 넣을게요. 부서별, 근무년수별, 인원수다 이렇게 나왔다면요, 행머리글, 열머리글, 행머리글, 열머리글, 값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크로스체크 쿼리에서는. 그럼 행머리글은 부서 이름을 넣었고, 다음 그 다음에 열머리글은 근무년수를 표시하면 밑에 나와 있었네요, 그죠? 보통 뭐 말은 없어요, 근데 시험에는 근무년수를 열머리글로. 다음 그 다음 인원수를 구할 거니까 4번에 뭘로 할까요? 개수. 네, 인원수니까 개수로 하면 되겠죠? 4번의 개수 됐으면 합계행 포함할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림에 보면 합계행이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전체 행 합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합계행이 포함되려면 이 관리부의 합계가 뭐 7명 그렇게 뭐 합계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기획부의 합계 10명 뭐 그렇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거든요. 행 합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만약에 포함을 한 채로 맞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건 원래 포함하면 안 되지만 이거 포함해서 제가 다음 눌러서 쿼리의 이름을 이제 부서별, 근무년수별, 인원수 해가지고 부서별, 근무년수별, 인원수 해서 마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합계 4번이 튀어나오죠. 네, 행 합계가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없잖아요, 그림에는. 그러니까 얘가 없어야 되는데, 혹시 저 따라 하신 분은 디자인으로 수정하면 돼요.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이게 잘못됐으면은 디자인으로 와서 저 합계 4번 부분은 여기 필드 선택기를 딱 찍어서 딜리트로 지우면 되는 거죠. 이거 잘못 뭐 만들어졌으면은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또 이렇게 딜리트로. 네, 그리고 이제 실행 해보는 거죠. 네, 맞게 나왔으면 닫고, 그 다음 문제 4번, 그 밑에 문제 4번도 해볼게요. 계속 여기서 하고, 부서별 사원수를 조회하는 기능을 수행하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부서 코드, 부서 이름, 사원수 3개의 필드로 결과를 표시하라고 했고, 단 사원이 없는 부서도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 그림처럼 또 디자인을 할 건데, 만들기, 쿼리 디자인, 필요한 테이블이 부서 더블클릭, 또 사원 더블클릭 각각 집어넣고 쿼리 디자인으로 합니다. 일반 선택 쿼리입니다. 테이블 표시창 닫고 밑에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 먼저 부서 코드, 부서 이름 각각 넣고요. 부서 테이블에서 넣을게요. 부서 코드, 부서 이름을 넣었고, 그 다음에 사원수가 나와야 되죠. 그림을 보니까 사원수는 뭐의 개수로 하면 되겠죠. 네, 그냥 4번을 넣읍시다. 그러면 뭐 헷갈리지 않도록 통일해서 4번을 넣도록 합시다. 근데 뭐 성명을 넣었다고 잘못된 거 아니고요. 뭐 4번의 개수나 성명의 개수나 인원수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네. 근데 뭐 저점 4번을 넣어 보시고요. 두 테이블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서별 뭐 그 4번들이 나오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실래요? 이거는 또 다운되는 분은 저장을 먼저 하고, 마우스 오른쪽 저장해서 이 쿼리의 이름이 부서별 사원수니까 부서별 사원수로 저장을 먼저 한 다음에 닫았다가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뭐 시험에는 이렇게 안 해도 실행만 누르면 잘 돼요. 지금은 뭐 충돌 나는 게 있어 그래서. 부서별 사원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실행을 한 보기가, 데이터 시트 보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같은 부서별로, 그러니까 같은 A001 부서에 뭐 같은 영업부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4번은 뭘로 할까요? 4번에 인원수니까 개수로 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요약. 요약이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같은 묶어서 개수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요약을 해야겠죠? 그럼 요약을 하세요. 또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요약행을 표시해 볼게요. 요약행을 표시해서 얘기했듯이 4번은 개수로, 마지막 필드는 개수로 하는데, 이제 요약행을 표시해서 개수로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저장하고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면 맞게 나옵니까? 그림처럼 똑같이 나옵니까? 아니죠. 일단은 이름이 안 맞으니까, 뭐 이거 맞추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앞에 땡땡 붙여가지고 우리가 뭐 사원수 그거 캡션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사원수로 맞추는 건 쉬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바로 이거죠. 감사부, 재무부. 우리는 안 나오는데. 문제에서도 이런 말이 있네요. 사원이 없는 부서도 표시되도록 하시오.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는 왜 안 나올까? 우리는 영업부, 관리부, 기획부만 나오는데 왜 여기는 감사부, 재무부까지 나올까? 그게 문제인 건데요. 그럼 일단은 디자인으로 보시고요. 디자인 보기로 왔으면은 얘 이름부터 맞출게요. 캡션부터 사원수라고 앞에 땡땡 그 사원수 캡션 맞춰주고, 우리는 왜 안 나오느냐, 밑에 그림에는 이렇게 감사부, 재무부 뭐 이런 부서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계선을 한번 정확히 더블 클릭해 보세요. 관계선을 정확히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선을 정확히 더블 클릭. 그러면은 조인 속성이 1번으로 돼 있습니까? 항상 1번 내부 조인으로, 이너 조인, 내부 조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연결된 것만,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도록 항상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바꿔야 되냐면 1번으로 돼 있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건데, 지금 우리는 보니까 이렇게 부서의 부서 코드 밑에 그림을 보면은 뭐 이렇게 부서가 5개 부서가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A101, B201, C302, C304, D405 결과 그림을 봤을 때 5개 부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부서 코드가. 그리고 이제 사원이 있는 부서들은 딱 3개의 부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A101 그 영업부, 그 다음에 B201, 그러니까 A101 그 코드의 사원이 지금 8명이 있고, 결과 그림을 봤을 때 B201 코드의 관리부 사원이 7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C302 코드의 사원이 10명 있죠. 결과 그림을 봤을 때. 그러면은 나머지 사원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인된 것만 가져온다니까 연결된 것만 찾아오겠죠? 그래서 3개의 부서만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러려고 보통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는 이유도 연결된 것만 찾아 쓰려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걸 안 가져오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거는 불일치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도, 뭔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까지도 찾아오려면 2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조인 속성을. 2번은 왼쪽 테이블에서는 무조건 다 보여준다. 그러니까 부서가 왼쪽 테이블, 기본키가 있는 쪽이 항상 왼쪽 테이블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키는 왼쪽 테이블에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것도 다 가져오는 조인 유형 2번, 그러니까 일명 레프트 조인, 그러니까 외부 조인, 레프트 조인으로 해서 2번으로 바꿔서 쓰셔야지만 불일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3번을 쓰는 경우는 거의 뭐 이론상으로는 있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쪽은 기본 키에서 쓰고 있는 것만 쓰고 있거든요. 참조 무결성 유지로. 그래서 여기는 뭐 불일치한 게 잘 없습니다. 2번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2번으로 바꾸고 확인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생깁니까? 이렇게. 네. 2번 유형으로 바꿔서 불일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2번으로 무조건 해야지 불일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저장하고 닫고 더블 클릭 열어보시면 이제는 맞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이제 넘어갈게요. 뒤에 223페이지 223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실습 1번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액세스 실전 폴더로 왔고 실습 1번 파일을 열어보시고 실습 1번이 또 그 선택 쿼리 매개 변수 포함해서 또 실행하는 쿼리인데요. 이런 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시험에. 매개 변수 포함 쿼리가 뭐냐면요, 밑에 실행 결과를 보면은 223페이지 맨 밑에 그림이 매개 변수 값 입력창이 딱 떠서 거기에 1968 태어난 연도 입력해라는 곳에다가 1968 입력했더니 68년생인 이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 1978 하면 78년생이 나와야 되고, 뭐 81 하면 81년생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할 때마다 이 매개 변수 값 입력창이 떠서 변수로 계속 변하는 값으로 조건을 바꿔서 물어볼 수 있는 특별한 쿼리가 매개 변수 쿼리입니다. 근데 그런 매개 변수 창에 조건을 적어서 그 조건대로 실행하는 쿼리인데, 이런 매개 변수 쿼리를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때는 일단은 매개 변수 값 그 입력창을 띄우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끄고 그냥 오른쪽에 실행 결과물처럼,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지금 일단 제껴놓고 이 오른쪽에 나오는 실행 결과, 이 68년생 이 룰루 이 사람이 딱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똑같이 그냥 디자인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값 입력창 띄우는 거는 나중에 딱 조건을 적는 거에서 하나만 딱 바꿔주면 저게 뜨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이 오른쪽의 결과물처럼 이 사람 딱 나오도록 내가 디자인한다는 생각으로, 단 대신에 조건은 이걸 써야 돼요. 조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조건으로 해서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본다, 디자인할 거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모든 매개 변수 쿼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실행 결과랑 똑같이 나오게 디자인해 본다, 이 조건 가지고. 그럼 나중에 딱 하나만 바꿔주면 매개 변수를 뜨도록 할 수 있거든요. 해볼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합니다. 조건도 줘야 되고 해서 디자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실행하고, 필요한 테이블이 뭐죠? 회원 테이블을 이용할 것 했으니까 회원 테이블 더블 클릭 넣겠습니다. 그림 결과물 보면서 할게요. 이제 회원 테이블 불렀고 테이블 표시창 닫고, 실행 결과가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위, 기간 아이디 이거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위, 기간 아이디, 순서에 맞게 그렇게 넣어주시고, 일단은 궁금하니까 실행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다운되는 사람은 저장부터 하고, 연도별 회원 저장하고 닫았다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걸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지금 나오잖아요. 그림에 68년생, 그죠?
요 사람이 딱 나오도록 할 건데 조건은 이걸 써야 된대죠. 제가 1968 여기 안에 있는 조건을 써야 돼요. 이 조건 써서 이 사람 나오도록 해봅시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연도를 비교를 시켜야 되니까 1968년생이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주민번호에서 연도를 추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함수가 필요할까요? 주민번호에서 연도 레프트 78년생이냐 68년생이냐 이 연도를 왼쪽에 두 글자 추출해서 비교를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레프트를 써야 되겠죠?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똑같으니까 엑셀하고. 그럼 디자인으로 오세요. 디자인으로 와서 주민번호 여기다가 레프트를 바로 쓰면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주민번호는 제대로 나오잖아요. 두 글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레프트로. 그래서 얘는 제대로 나오도록 하고 싶고 근데 조건으로는 또 여기서 두 글자를 추출해 쓰고 싶고 그렇다면은 끝에다가 주민번호를 하나 더 넣어요. 더블 클릭해서 주민번호를 끝에다 하나 더 넣고 여기다가 이제 레프트를 써가지고 조건을 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체크는 풀 거예요. 얘는 눈에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조건으로는 쓰고 싶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쿼리 디자인 할 때. 조건으로는 쓰고 싶은데 감추겠어. 네. 그러면 이거 체크 풀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주민번호 하나 더 집어넣어 주시고 여기에 레프트를 바로 쓸게요. 그러면 앞에다가 레프트 괄호 열고 뒤에 컴마 해서 몇 글자만큼 가져올까요? 글자 수 두 글자 괄호 닫고 엔터. 그렇게 하면은 뭐 앞에 이상한 표시 같은 거 생깁니까? 왜 생길 것 같냐면 아까 쿼리에서 수식 작성해 봤잖아요. 쿼리에서 수식을 작성할 때는 표시할 이름 땡땡 수식이었잖아요. 레프트 함수 수식이니까. 그래서 이름이 빠졌다고. 네, 수식을 썼는데 왜 이름이 없니 하면서 이름을 넣으라고. 익스프레션 넣으라고. 근데 제가 아까 이거 풀 거라고 했죠. 나중에.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나타낼 필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장하고 닫았다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작성한 수식 계산 필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81, 77, 뭐 68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조건은 1968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매개 변수값 입력창에 적혀있는 조건을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적으면 68, 뭐 78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매개 변수값 입력창에 1968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 이렇게 물어보려면 뒤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시키는 게 좋을까요? 이거 계산된 결과 플러스 1900 해야지 1981, 1977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오셔서 뒤에다가 여기 이 레프트로 구한 거 뒤에다가 더하기 1900을 시킬게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제가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1900 하니까 1981, 1977, 1968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1968년생만 찾으려면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적을게요. 조건행에다가 1968이라고 적고 얘는 체크를 풀게요. 얘가 뭐 조건으로 쓸래지 뭐 눈에 표시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1968이라는 조건은 주되 눈에 나타내지 마라. 표시행에서 체크는 풀고 그럼 조건으로만 쓰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그 1968년생 그 사람 나옵니까?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해서 끝내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끝내면 그냥 룰루만 계속 나오는 컬이에요. 영원히. 아무도 못 보고 그냥 룰루씨만 계속 나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계속 바꿔서 뭐 1978년도 했다가 뭐 1981년도 했다가 계속 바꿔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적은 조건 대신에 매개 변수로 물어보도록 하려면요. 방금 적은 그 조건 대신에 1968이라고 적은 조건 대신에 이 조건 대신에 매개 변수 창에 띄울 설명글을 대괄호 사용해서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여기에 매개 변수값 입력 창에 설명글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림에 태어난 연도 입력이라고 적혀 있죠. 그 매개 변수값 입력 창에 띄울 설명글을 이 조건 대신해서 대괄호 사용해서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 1968 대신 대괄호에서 태어난 연도 입력 이렇게요. 대괄호가 원래 필드명일 때 이런 필드명일 때 붙는 거였잖아요. 근데 필드명이 아닌 경우는 다 매개 변수로 알아듣습니다. 변수로 이 사람이 입력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조건 대신에 매개 변수창의 설명글을 대괄호 사용해서 입력하면 매개 변수로 바로 그 위치에 매개 변수로 바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한번 저장하고 닫았다가 실행해 볼게요. 끝났어요. 저장하고 닫았다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봐봐요. 그러면은 태어난 연도 입력하라고 하죠. 진짜로. 그러면 1968 적는 그게 이제 그 위치에 아까 매개 변수값 입력 줬던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룰루. 내가 닫고 더블 클릭 열어서 1978 이렇게 해보면 또 78년생이 나올 거예요. 진짜. 이거는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바꿔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쿼리가 되는 것이죠. 네, 맞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226페이지로 와볼게요. 226페이지도 실습 1번으로 계속 합니다. 226페이지. 네, 이번에는 또 크로스체크 쿼리 만드는 문제죠. 계속 여기서 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간별, 지기별 인원수를 구하는 크로스체크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고요. 근데 아까 뭘로 만들었죠? 크로스체크 쿼리를 마법사로 만들었는데, 만들기 쿼리 마법사 크로스체크 쿼리 마법사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크로스체크 쿼리 마법사를 선택해서 확인해서 불렀는데, 문제에서 이용하라는 게 기간과 회원 테이블 이용하라죠. 테이블 2개를 이용하라는데요. 그게 되나요? 기간 회원 2개를 다 잡을 수 없죠. 쉬프트를 누르고 해봐도 안 되고요. 이렇게 여러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포함하려면 필요한 모든 필드가 있는 쿼리를 작성한 다음에 그 쿼리를 불러서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개를 포함하는 다 포함시키는 쿼리를 따로 만들어서 그 쿼리를 불러서 써라. 근데 문제에서 뭐 이거 2개 합치는 쿼리 만들라는 소리도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법사로 못합니다. 아까는 딱 테이블 하나에서만, 쿼리 하나에서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거는 마법사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2개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크로스체크 쿼리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못해요. 마법사는 취소. 마법사는 안 되고 2개 이상의 객체를 이용해서 크로스체크 쿼리를 만들 때는요, 무조건 디자인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쿼리 디자인으로 해서 기간과 회원 테이블을 가져올게요. 기간 더블 클릭, 회원 더블 클릭, 각각 더블 클릭 해서 넣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그리고 나서 이 쿼리의 유형을 뭘로 바꿀까요? 크로스 탭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조건에 맞는 거 삭제하는 쿼리를 만들겠다, 뭐 삭제 쿼리 이런 것도 나올 때가 있는데 시험에, 그럼 삭제로 딱 바꿔서 뭐 기간명 내가 넣어가지고 기간명이 뭐 SBS인 거 삭제하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조건을 딱 적어가지고 실행을 딱 눌리면 정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삭제하는, 삭제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쿼리가 되고, 내가 업데이트하는 쿼리 만들겠어 하면은 쿼리 유형을 업데이트로 바꿔서
내가 기관명 넣어서 기관명이 SBS인 거 찾아서 뭐 업데이트 내용 EBS로 바꾸겠어. 네. 뭐 그러면은 이렇게 조건 뭐 업데이트 내용 이렇게 적어서 실행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는 쿼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유형을 바꿔서 작성을 하면은 여러 종류의 쿼리들을 디자인에서는 마음껏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유형을 크로스텝으로 바꿔서 크로스텝 하면 아까 해봤듯이 크로스텝이라는 행이 생기죠, 밑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집어넣으면서 행머리 끓이다, 열머리 끓이다, 값이다 이런 걸 지정해 주기만 하면 돼요. 디자인으로 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유형을 바꿔서 하시면 되고. 그럼 행머리 끓에는 이제 뭐 넣을까요? 기간별, 지기별 인원수라고 했으면 네, 기간명을 행머리 꿀로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네, 기간명 그림을 봐도 알 수 있고요. 더블 클릭. 그리고 크로스텝에서 행머리 꿀로 해라. 이렇게 기관명을 집어넣고 행머리글. 그 다음에 열머리글은 뭐 넣을까요? 직위별 했으니까 과장, 대리, 사원 이런 게 또 직위겠죠. 네. 직위를 또 더블 클릭해서 직위는 회원 쪽에 있네요. 열머리글이다 이렇게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값이 없으면 안 되죠. 값은 뭐를 구하는 겁니까? 인원수 구하는 거네요. 인원수를 구하는 거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 물론 이제 어떤 필드의 개수로 가야겠죠. 이거는 개수. 뭐 어떤 필드를 써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요. 이름을 넣어볼까요? 헷갈리지 않게 통일해서. 뭐 이름의 개수로 하든 뭐 주민번호의 개수로 하든 그게 인원수가 되겠죠. 네, 그러면 넣어보세요. 이름. 아니면 뭐 주민번호를 넣어도 되고. 네. 근데 그거는 뭘로 써야 됩니까? 그러면 값으로. 근데 값으로 해놓고 함수를 안 주고 그냥 실행하면은 뭐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값으로 지정한 필드는 함수를 꼭 써라고. 네. 그러니까 항상 계산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이든 크로스텝 쿼리든 값은 함수가 꼭 지정이 돼야 되고, 지금은 개수겠죠? 인원수를 구하는 거라서 개수로 하고. 그렇게 이제 저처럼 디자인을 했으면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다운되는 사람은 저장부터 하고 기간별, 직위별 인원수라고. 기간별, 직위별 인원수. 그렇게 해서 저장하고 뭐 닫았다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결과가 잘 나오네요. 그죠? 그림하고 똑같이 잘 나오죠? 네, 그 기간 뭐 텃밭 기간에 뭐 사원들의 인원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끝났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행 합계를 구하는, 아까 전에 그 마법사에서는 행 합계를 구하는 게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까 뭐 이렇게 행 전체 합계 3명, 누리 기간의 합계 3명, 뭐 여기 민들레 기간의 합계는 뭐 2명, 이렇게 행 합계가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법사는 행 합계를 체크하는 게 자동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디자인할 때 만약에 행 합계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디자인으로 와보세요. 쉬운데 그냥 값하고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드시면 돼요. 값하고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름의 개수로 했잖아요. 값을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옆에다가 이름을 또 넣어가지고 개수로 하겠어. 값하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든다는 생각으로 행합계를. 근데 이렇게 넣고 나서 값하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고 나서 얘는 어디에다 배치를 하면 되냐면 행머리글로. 그러니까 값하고 똑같은 필드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행머리글로 배치를 시키면 그게 전체 행합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합계를 표시하는 건 쉬워요. 값을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서, 값으로 쓰는 애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서 행머리글로만 보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게 저장하고 닫고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보면 자연스럽게 맨 앞에 행합계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야 뭐 캡션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뭐 사원수 뭐 이렇게 캡션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행합계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 보시죠. 뒤에 228페이지. 이번에는 불일치 검색 쿼리입니다. 실습 3번 열어가지고 해볼게요. 액세스 실전 폴더에서 실습 3번을 열어가지고 불일치 검색 쿼리 만드는 건데요. 보면은 다음과 같이 판매 안 된 제품 쿼리 작성하시오 했는데, 제품과 주문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하고 있고요. 주문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에는 있는데 어떤 테이블에는 없는 거 찾아라, 이런 소리인데요. 이런 게 바로 불일치 검색 쿼리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나오는 침대, 장롱, 이 제품들이 주문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불일치한 것을 찾는 그런 쿼리, 두 테이블 간에 뭔가 일치하지 않는 쿼리를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쿼리를 만드는 건데, 이게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로 하면은 편해요. 아까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 있었듯이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도 있거든요. 만들기 탭에서 쿼리 마법사,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불러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죠?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가. 선택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에서는 테이블 2개만 잘 넣어주시면 끝나거든요. 지가 알아서 막 불일치한 레코드를 찾아주는데, 먼저 어떤 테이블의 그 쿼리,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결과 레코드를 넣을 거냐,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레코드를 결과로 넣을 거냐, 그러니까 밑에 실행 결과가 나오는 그 침대, 장롱이 나오는 테이블이나 쿼리가 뭐냐, 뭡니까? 어떤 테이블에 결과 레코드가 있는 겁니까? 침대하고 장롱이 있는 테이블이 뭡니까? 제품입니까? 주문 제품입니까? 제품인 거죠. 왜 제품이겠습니까? 문제에서 적혀 있었잖아요. 문제에서 주문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주문 제품에는 없는 제품의 제품 번호가 밑에 있는 것이다. 밑에 나오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제품 테이블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주문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래서 결과 밑에 나오는 애들은 제품 테이블에 있는 것들이죠. 그럼 결과 테이블은 제품,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레코드를 결과로 넣으시겠습니까 했잖아요. 제품 테이블에 있는 게 결과로 나와야 되죠. 다음, 그 다음에 관계 레코드가 있는 테이블, 관계 테이블은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문 제품 되겠죠. 관계 레코드가 있는 테이블, 관계 테이블은 주문 제품. 다음, 그럼 이렇게 테이블 2개만 잘 선택을 하시면 알아서 다음 눌렀을 때 일치 필드가 알아서 잡히죠. 이렇게 서로 일치하는 필드가 알아서 잡히고, 일치 필드 선택한 다음에 이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걸 딱 누르면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만 찾도록 디자인을 해줍니다. 일치하는 거는 안 찾고 내가 이 2개 일치하는 거는 날려버리고 일치하지 않는 거 가져오도록 디자인을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추를 클릭하고 다음, 마지막에 필요한 필드가, 그림을 보면 이 3개가 다 필요하죠. 3개의 필드를 다 넣어주세요. 다 집어넣고 다음, 마지막에 이 쿼리의 이름이 판매 안 된 제품, 그렇게 해서 마침 해주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미 돼 있었네요. 이미 있었는데 그냥 겹쳐 쓰실래 하면 yes 하면 돼요. 그럼 결과 나왔죠? 네, 끝났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면 굉장히 이제 간단하고 쉽잖아요. 근데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not in 예약어를 써서 작성해라, 불일치 검색 쿼리를. 지금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불일치 검색 쿼리 저렇게 만드는데 not in 예약어를 써라 이렇게 제시할 경우는 디자인에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법사로 만들어 놓고 수정을 한 편해요. 지금은 말이 없었지만 not in 예약어를 써서 작성하라고 나왔다고 치고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디자인으로 보세요. 디자인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체크 풀었다는 건 조건으로 쓴다는 소리죠. 이게 조건으로만 쓰고 있고 제품 번호, 주문 제품의 제품 번호를 넣었을 때 그게 null 값이니 is null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없는 값, 존재하지 않는 거, 텅 비어 있는 거. 그러니까 주문 제품의 제품 번호에 없는 거, 텅 비어 있는 거 찾아라. 그 말이죠. 근데 이거를 is null로 해놓고 이거 조인 속성이 2번으로 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관계선 더블 클릭. 아까 불일치 검색 시에는 2번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만 불일치한 레코드 찾아오지. 1번으로 돼 있으면 절대 못 가져오거든요. 2번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마법사로 만들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거를 is null을 쓰지 말고 not in으로 이제 작성을 해라라고 하면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디다 쓸 거냐면 여기다가 제품 번호, 그러니까 제품의 제품 번호 쪽에다가 이 말을 not in으로 바꾸면 돼요. 저처럼 해보세요. not in 가로 열고 not이 붙었으니까 가로 안에 그 포함되지 않는 것만 가져오겠어, 이런 말이 되겠죠. 원래 in만 쓰면은 가로 안에 있는 것만 가져오겠다는 건데 not이 붙으니까 가로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 가져오겠어. 근데 SQL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SQL문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봤기 때문에 대충 아실 건데 select 필드명 from table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SQL문이.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는 지금 이거를 들고 올 거거든요. 네, 얘를 들고 왔을 때 not in 저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찾아와. 그러니까 is null이 그 뜻이잖아요. 여기에 null 값인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없는 거 찾으라고. 그래서 요거 들고 왔을 때 not in 포함되지 않는 거 찾겠어. 이렇게 바꿔주고 요거 지우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select 해서 필드명이 뭐예요? 제품 번호고 테이블명은 뭐예요? 주문 제품.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select 한 칸 띄우고 필드명은 제품 번호 from 테이블 주문 제품이잖아요. 주문 제품 테이블로부터 그렇게 해서 괄호 닫으면 끝나요. 끝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말이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여기 선택해서 이제 딜리트로 지울 거예요. 그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나딘으로 한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불일치 검색 커리는 마법사로 하세요. 마법사로 하되 나딘을 쓰라고 했으면 이거를 이렇게 나딘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지우고 여기 딱 찍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저장하고 뭐 닫고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판매 안 된 제품 더블 클릭 실행해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칠게요. 뒤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맨 뒤에 233페이지에 있네요. 233페이지. 나머지는 또 답을 보면서 따로 해보시고, 233페이지에 기출유형 4번. 그 1번 문제만 해보고 마칠게요. 실전의 기출유형 4번. 근데 아까 했던 매개 변수 컬이거든요. 233페이지에 1번 문제는 영업소 주소의 일부를 입력받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표시하는 차종별 요금 컬을 작성하라고 하고 있고, 밑에 매개 변수값 입력창에 용인이라고 적었더니 용인이 포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결과물로. 아까는 1968 정확하게 적었을 때 정확하게 1968 찾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포함되는 걸로 검색해서 그 매개 변수가 포함되는 거 찾으라고 이렇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시험에 좀 더 어렵게 나온 건데, 그럼 제가 아까 전에 하여튼 매개 변수값 입력창 신경 쓰지 말고 오른쪽에 실행 결과물처럼 똑같이 나오게 디자인해 본다는 생각으로 한다 했죠. 물론 조건은 이걸 써야 되고요. 이걸 조건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러면 해봅시다. 쿼리 디자인으로 할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오세요. 필요한 테이블이 통행 요금과 지역 정보. 통행 요금과 지역 정보를 각각 더블 클릭 넣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근데 두 테이블이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여기서도요. 근데 문제에서 말이 있어요. 통행 요금의 출발지 코드와 지역 정보의 지역 코드가 일치하는 행만 표시되도록 조인을 설정해라. 그러니까 관계가 안 맺어 있어도 쿼리에서도 조인을 시킬 수 있거든요. 쿼리 자체에서도. 네, 출발지 코드하고 지역 코드하고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딱 쿼리에서도 연결시키면 조인된 것만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출발지 코드 드래그해서 지역 코드로 넣어주세요. 조인을 시켜야 돼요. 그럼 선이 생깁니까? 드래그해서 넣으면. 그럼 이것도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게 돼 있어요. 관계가 안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조인을 시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림처럼 나오려면 영업소 주소 더블클릭, 그 다음 차종 더블클릭, 요금 더블클릭. 순서는 맞추고요. 실행을 해봅니다. 이제 영업소 주소, 차종, 요금을 넣고 실행 단추 눌러 실행을 실행하기 전에 저장하세요. 차종별 요금이라고 저장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운되는 사람 닫았다가 그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수원시도 나오고 무슨 함양군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면 안 되고 제가 결과물처럼 나오도록 할 거라고 했잖아요. 용인시만 나오잖아요. 용인이 포함된 내용만 나오고 있잖아요. 결과가. 그러면 조건을 이제 주로 갑시다. 하여튼 요거대로 딱 나오도록 디자인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실행 결과물처럼. 그럼 저 용인이 포함된 내용을 찾으려면 여기 영업소 주소의 조건에다 적어야겠죠. 근데 용인이 포함된 내용을 찾도록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별표 용인 별표. 그죠? 용인이 포함된 거 다 찾으려면은. 그럼 엔터 딱 누르면 뭐가 붙어요? 우리 배워서 아시죠? 앞에 뭐가 붙어요? like 붙는 거 아시죠? 네. 어제도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근데 like 붙고 이제 쌍따옴표 안에 여기 문자열과 같은 내용만, 이 와일드카드 포함된 그런 이제 내용만 찾아라 이런 말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실행을 해봅니다. 저장하고 닫았다가 다시 이제 더블 클릭 열어서 실행해보면 용인 포함되는 거 잘 나오죠. 근데 이렇게 저장하면 또 영원히 용인만 나오겠죠. 수원도 봐야 되고 다른 지역도 봐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이거를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디자인으로 와서 이 용인이라는 글자 대신에 뭘 써줄까요? 아까 매개 변수로 물어보도록 하려면 주소의 일부를 입력이라는 이 매개 변수 값 입력창의 설명글, 이거를 대신 넣어줬잖아요. 그죠? 대괄호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용인이라는 글자 대신에 대괄호에서 주소의 일부를 입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괄호 닫고 용인이라는 글자 대신에. 근데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 안에 지금 적고 있는데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얘가 들어가 있으면 될까요? 뭐가 되겠어요?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매개 변수를 인식 안 되고 무조건 문자예요. 문자. 네. 텍스트가 돼서 실행해봐야 이상한 결과만 나올 것 같아요. 실행해봐야 그냥 매개 변수로 뜨지도 않아요. 매개 변수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쌍따옴표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쌍따옴표 지우고, 그러니까 앞뒤로 붙은 쌍따옴표 지우고
이거를요 쌍따옴표 지우고 엔터를 누르면 계속 쌍따옴표 달라붙어요. 그죠? 왜냐? 얘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 문자로 인식돼 버리거든요. 얘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하고. 그래서 이거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쌍따옴표 없앨라 해도 계속 달라붙거든요. 실행할 때도 계속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분리시켜야 돼요. 네, M%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와일드카드하고는 붙어있으면은 매개 변수로 인식이 안 되거든요. 뒤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이에 뒤에도 마찬가지. 여기 사이에 M% 연결 연산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표 뒤에 한 칸 띄우고 M% 한 칸 띄우고 요거 넣고 얘 나오고 물론 또 요것도 분리시켜야 되니까 네, 여기 사이에도 역시 M% 이렇게 써야지만 됩니다. 네. 그럼 될 겁니다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뭐 엔터를 눌러보면 이제는 이쪽은 쌍따옴표가 안 붙게 됩니다. 그죠? 이쪽은 매개 변수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주 나와요. 이게 시험에. 됐으면은 이제 한번 실행해보고 마칠게요. 이렇게 작성을 주소창에다가 용인이란 글자 대신에 요걸로 넣되 M%로 분리를 시켜주셔야지만 별표 그 와일드카드 만능 문자하고는 분리시켜 주셔야지만 됩니다. 네, 저장하고 닫고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 단추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그 실행을 해보면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라고 뜨죠. 이제는 그러면은 거기에 뭐 용인 이렇게 적으면은 진짜 용인이 나오고 다시 뭐 닫고 내가 더블 클릭 실행해서 수원 이렇게 입력하면 또 수원이 정말 포함된 그런 그 내용이 확인했을 때 나오고 네, 그런 것 볼 수 있습니다.